2장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전에는 나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요? 난 글쓰기 재능도 없는데요. 이게 엉덩이로 쓰는 건가요? 막 이렇게 되게 이제 지엽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래 한번 써볼게요. 근데 어떻게 써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일단 써보고자 한다면 인생사가 그렇듯이 글쓰기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색다른 풍경을 보게 되듯이 한 편의 글이 옆길로 새서 다른 지점에 도달한다는 건 그 글을 쓰지 않았으면 몰랐을 자신의 생각을 만난다는 의미니까요. 다시 말해서 길을 가다가 새길을 빠지든 웅둥이에 빠지든 뭐 배낭에 떨어지든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나든 다 글쓰기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글은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 그러면 글감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글 쓸 소재가 전혀 없는데요. 근데 이 은유는 글감을 주로 일상에서 찾는다고 하거든요. 삶에서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든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멍 때리고 있든 청소를 하든 어떤 행태로 살아가는 동안은 경험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험하지 않는 것도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왜 나 이렇게 멍 때리고 있지? 난 멍 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지? 요거 또 잡아내면 글감이 된다고 하거든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것도 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거 가슴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말이나 상황이 글의 소재가 된다고 하고요. 무수히 많은 장면과 말들이 나를 스쳐가는데 왜 이 말이 자꾸 유독 마음에 남는지 이건 내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고 그걸 붙잡아서 여기 글에다가 데려다 놓고 계속 파보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이트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되게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글감을 고른다기보다는 그 글감이 저를 선택하는 거라고. 네. 이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김장 버티기라고 하는 글감을 찾을 때도 자기는 김장, 김치 굉장히 많이 담잖아요. 근데 마트에 가면 이제 11월쯤 되면 막 목욕탕이든 어디든 가면 김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중년 여성들이. 한 서거지를 사봤는데 새우젓을 넣을 때랑 김치 맛이 달라. 고춧가루 빛깔이 안 좋아 속상해. 올해는 귀찮으니 그냥 절인 배추를 살까?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은 글을 쓰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김장김치를 김장김치를 엄마가 해주셨대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부분 이제 시어머니가 주신 김치 아니면 그마저 떨어지면 마트에서 사와서 먹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직접 담가 먹으라고. 근데 저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있어요. 김치 담글 때 필요한 대형 스텐볼 같은 도구도 없지만 고된 유체 노동을 견딜 자신도 의지도 없거든요. 먹고 싶은데 하지는 않는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미숙한 제 모습을 보는 거죠. 김장김치라는 글감 아래 서로 모순되어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나는 김치를 먹고 싶은데 좋아하는데 왜 김치를 담그지 않지? 엄마의 김치는 왜 그리워하는 거지? 그래서 김치를 소재로 하는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썼는데요. 이 김장김치에 관련된 엄마표 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 반 어른들이 살았다고 오는 시인이 노래했는데 찬바람이 불면 내 마음엔 커다란 김장뚝이 산다. 되게 좋았고요. 배추김치는 기본에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무김치를 번갈아 담았고 김장철은 손이 더 커졌다. 엄마가 그렇게 하셨대요. 김치 가져가라는 전화에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선 냉장고에 자리 없는데 또 담갔냐고 귀엽고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김치 가뭄으로 엄마의 부재를 실감했다고 해요. 나는 김치 담글 줄 모른다. 가사노동, 양육노동, 지필노동으로 꽉 채워진 일상에 김치 노동까지 추가되면 끝장이라는 비장함으로 안 배우고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김치가 사는 나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다닌다. 동네에서 이제 중년 부인들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김치 관련된 얘기를 그런 목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머리가 허옇고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도 장바구니 달린 보행기를 밀고 다니면서
쪽파며 배추를 실어 나르는 동네 할머니를 본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 나이 때까지 난 김치를 담아야 되나?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엄마가 돌아가실 때면은 그쯤 되면 부쩍 음식 간이 안 맞는다고 뭐래도 맛이 없고 김치도 짜기만 하다고 낙심했다. 혀가 늙는다는 것도 김치 담그기가 중노동이라는 것도 30대인 나는 알지 못했다. 김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그 시절 엄마가 알지 못했듯이. 한 여성이 소위 바깥 일을 하려면 다른 여성의 돌보 노동이 필요하듯이 내가 김치 담그기에서 해방되자면 누군가의 고단한 노역의 산물인 김치를 먹게 된다. 얼마나 손끝이 얼얼하도록 마늘을 까고 생강을 다지고 배추를 씻고 절이고 버무렸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소설가의 문학관에 아마 이게 박경리 문학관인 것 같아요. 대화소설을 쓰는 동안 사용한 볼펜과 온고지가 탑처럼 쌓여 있다고 하는데 엄마들이 평생 담근 김치와 사용한 고무장갑을 한눈에 쌓아놓으면 어떤 붉은 스펙타클이 나올지 상상해본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개인적인 노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노동, 엄마의 그 노동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끄집어내서 글을 썼다는 게 이 글에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니 나라는 존재가 사로잡혀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하는 업무,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동료나 친절을 강요하는 고객과 관련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지켜보는 일일 수도 있고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면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도 글감이 될 수 있겠죠. 요 얘기가 대부분 다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편의점 노동자가 바라본 24시 풍경.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동료를 내가 과감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코칭하는 글.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삶이라는 게 무엇이고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살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공황장애 아니면 정신병원에 몇 번씩 감금됐다가 나오신 분이 쓴 글. 이런 책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쓰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지?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단번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설명되지 않은 거를 글로 쓰려고 붙들고 늘어질 때 표현이 섬세해지고 글쓰기 능력도 는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토스토이, 안나 카레니나를 쓴 토스토이도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모습이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른 불행의 모습이 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는 되게 행복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글을 쓰자고 하면 내 불행한 그 부분이 바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불행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에 글감에 강명이 있다고. 그러면 난 불행할수록 나는 글감이 엄청 무지무지 많은 광산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가 박경미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 내부의 불씨를 살려야죠. 제 눈에 보여야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는 누구나 글감을 품고 있으며 고상한 글감, 시시한 글감 따로 있지 않다고 뭐라도 좋으니 쓰라고 하고 있고요. 얘한테 물어봤어요. 글감은 어떻게 찾아야 돼? 그랬더니 얘가 또 정리를 해줬어요. 몇 가지로?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일단 관심사에 따라 글을 쓰래요. 그래서 성공적인 작가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이 그리고 열정과 일치한 주제를 선택해서 꾸준히 전념해서 솔직하게 매력적으로 글을 썼다고 하고요. 시장 수요에 따른 글쓰기, 즉 팔리는 글을 쓰는 거.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뭐지? 어떤 주제에 관심 있지? 어떤 키워드에 꽂혔는지 그걸 찾아보고 글을 쓰라고 하고요. 실생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경우, 그러니까 경험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이야기, 옆에서 누군가 얘기했는데 들었던 주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영감을 받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형식과 스타일 시도 요즘 챗 GPT로 글쓰기, AI 인공지능으로 글쓰기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접목해서 글을 써버려요. 또 하나 해법하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다른 작가들과 만나면 좋은 글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요 5가지를 생각해서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은유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느낀 거 그거부터 시작하면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